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경축식과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들 외에도 미국과의 어떤 전쟁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또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중 관계 등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뭐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 25분 분량 정도 됐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어떠한 전쟁에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국주의 강도적인 제재와 동세도 강행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에 상당히 힘이 들어갔고요. 또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제 정말 성대한 그런 열병식을 치렀는데요. 김정은이 육성 연설에서 수없이 언급한 북한 인민을 위한 그런 행사였는지, 네. 김정은 개인만을 위한 행사였는지는 아무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이가 미제 언급을 하면서 원수라는 표현도 썼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10월 16일 날 이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한 5일, 어제로 보면 6일 전이죠. 네.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또 다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아마 담고 싶었을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지금 어제 행사도 쭉 보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계속 침략하고 공격하고 지금도 침략하고 강도 같은 제재와 봉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푸에블로를 납치한 그런 그 부대까지도 열병식에 참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핵을 다 보유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를 거두고 이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네.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담고 싶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외신들도 김 위원장의 같은 발언을 긴급 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촉구해온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례적으로 미 백악관 국무부도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예, 미국이 아마 논평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북한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황당무계한 것이고 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미국은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결국은 북한은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고 그러나 하는 행동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북한이 정말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북미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핵 문제 해결의 어떤 성의 있는 조치, 이를테면 2012년에 합의한 그런 229 합의 정신과 9.19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김정은이가 직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이번에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방문단 오자마자 직접 만났고 열병식에는 또 중국 정치 서열 5위죠. 류인산 상무위원을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두면서 또 여러모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소원해진 그런 북중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겠죠. 예, 그것은 아마 중국과 북한 공이 양자의 이해관계가 아마 일치했을 거예요. 그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중국 통인 장성택을 협의 없이 총살을 하고 이런 일련의 관계들이 북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들이 됐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진핑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류윈산의 방문은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중국의 가장 최고 서열 인사가 방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역시 북한 역시 중국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당 창건 70주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두 당대당의 그 오랜 역사적인 밀월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혈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강조한 내용을 보면 혈맹이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실천적인 혈맹으로 가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은 김정은에게 핵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육자회담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여부는 그 간격을 어느 정도 좁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 지금 자리에 오른 이후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도 없어요. 물론 더더욱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좀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 가능성이 좀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열병식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쏘는 문제라든지 또는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또 추가 도발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계속 북한이 그런 입장을 취할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요구한 대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에 성의 있게 나온다든지 또는 중국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로 북한이 이제 폐쇄적인 입장으로부터 개방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이를테면 중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육성 연설 얘기를 잠시만 좀 더 해보면요. 기대했던 대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의도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과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맺고 있는 우리와의 전쟁도 다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무기들이 미국을 향한 무기도 있지만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공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외세와의 공조를 끊어라.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제는 그런 메시지를 무권의 메시지를 거기다 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최령해와 류윈산 간의 회담에서는 최령해가 앞으로 남북관계 합의를 이행하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은 했어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산가족 상봉 또 당국 간 회담 이런 것들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지, 속내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어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식 열병식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